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로 오랫동안 절 힘들게 하던 손윗동서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 좀 많다고 남의 살림이며 식당 운영이며 심지어 자식 교육까지 사사건건 참견을 해대던 손윗동서의 콧대를 눌러준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손윗동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서, 인생에서는 원래 사람들마다 계급이라는 게 나뉘는 거 알지?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더 떨어지는 법이니까 앞으로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눈밖에 난 사람치고 이제까지 잘 풀린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저야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할 것 없이 아랫사람이니 당연히 잘 따라야죠. 이해를 못했나 본데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나랑 똑같이 일을 시키면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라는 얘기야. 어머님은 살 날 얼마 안 남으셨고 앞으로는 나랑 쭉 봐야 할 텐데 누가 먼저인지 판단을 잘해야지. 농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니까 이제 초짜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 말씀을 먼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명절 때 장부터 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형님이 우선 장보다는 설거지랑 집 청소부터 하라고 시키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전 부칠 재료 부족하다고 밀가루 비롯해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키셨는데 형님이 저 도중에 불러서 청소부터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알지. 그게 근데 더 급해 보였어서 시킨 거야.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집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청소하니까 먼지만 한가득 나오던데 그거 음식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 그거 어머님이 알아서 치워두겠다고 하셨는데도 굳이 청소부터 하라고 하셔서 따랐다가 저 혼났었던 것도 기억하시겠네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때 형님이 시켜서 이것부터 한 거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모르는 소리라면서 왜 시키는 것부터 안 하냐고 시침이 떼셨잖아요. 만약 내가 그렇게 어머님 화나신 상황에서 먼저 일을 시켰다고 수긍했어 봐. 그럼 어머님 괜히 무안하실 거 아냐. 나는 어머님도 동서도 둘 다 똑같이 배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한 건데? 덕분에 저는 거짓말쟁이 됐고요. 물론 제가 앞으로 형님 하시는 말씀 새겨듣기는 할 텐데 제 나름대로 맞다 싶은 것만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아, 진짜 황당하네. 윗사람이 하는 말이면 그냥 좀 새겨들으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토를 달고 있어? 막말로 내가 저지른 잘못도 동서한테 감당하라고 하면 대신 덤터기 써줘야 할 판에.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형님이나 저나 똑같이 시부모님 눈치 봐야 하는 상황에서 형님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저만 점수 잃기는 싫네요. 그리고 저랑 나이도 동갑이신데 말끝마다 윗사람 하시는 거 좀 많이 불편하네요. 동서, 내가 빠른 연생이라서 친구들이 다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독수리 무리에서 평생 놀던 사람이 병아리 무리에서 같은 취급받아야 해? 나랑 동서는 살아온 환경부터 먹은 밥그릇까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 저 밥 잘 먹는데요. 맛있는 거 좋아해서 남편이랑 음식점 차렸고요. 뭔 헛소리야. 농담 따먹기 할 기분 아니니까 앞으로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먼지에 모기 시체, 파리 시체며 머리칼이며 온갖 더러운 거 득실거리는데 내가 시키는 거 거슬리면 말 나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청소를 하든지. 시집살이 초반부터 온갖 참견의 잔소리에 나이도 저와 동갑이면서 빠른 연생이라 윗사람이니 무조건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까지 도저히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손윗동서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 종종 찾아와서 자기의 식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안 내는 일도 잦았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식당 큰 규모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친구분들을 10명이나 불러서 같이 먹었으면 계산은 해주셔야죠. 동서 둔한 줄 알고는 있었는데 참 머리 안 돌아간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시식 코너가 괜히 있는 줄 알아? 맛만 좋으면 다음에도 생각나서 어련히 또 찾아오려고? 눈앞에 이득만 보면서 일희일비하니까 동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서방님도 납득한 일인데 왜 동서가 난리야? 이번 달에 와서 얻어먹은 돈만 50만 원이 넘으니까 하는 말이죠.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넘어가겠는데 이러면 가게 타격이 너무 커요, 형님. 내 남편이 사업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인데 설마 음식값이 아까워서 이러겠어? 음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돈을 기분 좋게 못 보내겠다 이 말이야. 김치는 너무 쉬워서 아삭하지도 않고 국은 또 엄청 짜게 내놓고. 형님 친구분들은 좋다고 잘만 드시던데요. 심지어 먹는 내내 이렇게 손님들 데리고 와주고 참 착한 손윗동서 뒀다면서 형님 칭찬도 하고요. 그때 부인 안 하시고 칭찬은 다 받으시더니 돈 계산할 때는 왜 말씀이 매번 달라지시나요? 인생이라는 게 동서 원래 이렇게 불합리한 일도 있는 법이야.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남하고 싸우기만 하고 멀리 볼 줄을 모르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자꾸 남의 인생 가지고 잔소리 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라던데 안 좋은 소리만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 가족 아냐? 가족이니까 걱정돼서 말한 건데 이런 것도 못 받아들여? 동서 정말 옹졸한 사람이네. 그릇이 왜 그렇게 좁아? 자주 식당에 놀러 와놓고 음식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뻔뻔한 손윗동서. 따져도 듣지 않기에 아주버님을 비롯해 가족들에게 고충을 토로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미안하다면서 돈을 대신 지불해 주셨지만 형님이라는 사람의 근본만큼은 사건을 번번이 겪고도 도저히 바뀌지 않았죠. 심지어 본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런 폐악질은 더 심해지기만 했는데요. 동서, 나 포도가 갑자기 먹고 싶네. 남편 지금 해외에 시장 조사차 나가는 바람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포도 사오라는 말이잖아. 음식 장사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없어?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가? 뭐가 됐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건 알지? 형님, 저 이제 식당 마치고 집에서 씻고 자려던 참이에요. 재료 내일 새벽부터 손질도 해야 하고 한창 바쁠 때라서 정신없는 상황이고요. 꿀 같은 휴식 시간에 형님이 먹고 싶다는 포도 배달이나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러다가 애 못 낳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책임질 거야? 지금 손주 보겠다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기대하고 계신데 동서가 책임질 거냐고. 임신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한테 이러세요. 형님이 자식 낳는다고 저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이래? 우리가 가족인 거 잊었어? 베풀어두면 동서한테도 나중에 다 되돌아갈 텐데 사람이 왜 이렇게 당장 처한 상황밖에 못 봐? 내가 이래서 정말 동서랑 안 맞는다고 하는 거야. 사람이 뭐 시키면 구순하게 따르는 법을 어떻게 한 번을 못 보냐. 왜 시키면 제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집이 그렇게 안 멀다고 해도 포도 배달하러 제가 거기까지 가는 건 무리죠. 그리고 형님 집 인근에 과일 가게도 있는 것 같던데 직접 드셔도 되고요. 이제 임신 2개월도 안 됐으면서 왜 그러시나 몰라. 동서, 말이 심하네. 원래 임신 초반이 제일 위험한 법이야. 만삭 임산부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2개월 때라고.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늘 본인의 뜻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던 손윗동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뿐인지라 거부를 했을 뿐인데 제가 뭐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길길이 날뛰더군요. 가족들이 어지간하면 좋게 대해주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임신을 하면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내심 칼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손윗동서는 임신으로 온갖 유세를 떨더니 딸을 낳게 되었고 저는 몇 년 뒤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죠.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손윗동서는 가족 모두가 다들 축하를 해주는데 혼자 또 삐딱선을 타면서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어머, 동서, 아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에 남자애를 낳았네? 그런데 정말 이상하다. 민준이 말이야. 서방님이랑은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서 좀 찝찝하달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랑 안 닮았다니 그럼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고 남의 자식을 낳았단 소리예요? 에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잖아. 어디 찔리는 거 있어? 왜 그렇게까지 발끈해서 사람을 무안하게 해?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님이 먼저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지영이가 딸이라서 실망하신 것 때문에 이래요? 뭐? 실망? 요즘 시대에 딸이든 아들이든 잘만 기르면 되지. 내가 왜 실망을 해? 모르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형님 기분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제가 알게 뭐예요? 저는 아들 낳아서 안겨드렸는데 형님만 딸 낳아서 지금 신경 쓰이는 걸로밖에 전 생각이 안 되네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말 아직 다 못했어요. 자꾸 사사건건 형님이 저한테 딴지 걸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형님을 차단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내가 가족이라고 좋게 대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데도 안 따라가니까 그러지. 이제 두고 봐. 자식 교육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며 지식들 필요할 때가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동서가 울며 불며 빌어도 전혀 소용없다는 거 기억해 두라고. 자식 교육까지 참견하실 생각이셨어요? 와, 형님, 제발 저 방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랑 남편이랑 민준이 모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의기양양한 태도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 초등학교 때야 뭐 공부 못해도 그러려니 하겠지.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갈 상황 돼서도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지영이한테 최고로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면서 과외로 선행학습까지 다 할 거야. 동서 민준이가 식당 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엄마 아빠처럼 나중에 빌빌거릴 때 우리 지영이는 하버드 아니면 서울대 가게 될 거라고. 네, 제발 그 꿈 이뤄주시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대신 저희 가족한테 절대 참견하지 마시고요. 제 아들의 미래도 역시나 암담할 거라고 악담을 퍼붓는 손윗동서를 보면 참 사람이 안쓰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에 대한 열의는 진짜였었던 것인지 그 뒤로 조카 지영이와 제 아들 민준이의 교육 격차는 중학교 때까지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동서, 이것 좀 봐봐. 우리 지영이가 글쎄 전교 1등을 또 했지 뭐야. 내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몸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애가 참 말을 안 들어서 미치겠다니까? 하나 틀려도 된다고 하는데도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까지 밤새 공부하더니 또 올백이야. 글쎄,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만 잘해도 상위권 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뭐 전교 1등이라니 대단하네요. 축하해요, 형님. 어머, 지금 지영이가 1등 했다고 하는데 반응이 그게 뭐야? 모르는 사람 집에 강아지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심드렁하네?
지영이가 잘 나간다고 저한테 득될 것도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형님이 이렇게 자랑질하면서 또 참견만 하시겠죠. 민준이 알아서 잘 기르라고 하시더니 요즘 또 참견 계속하고 계시고. 나도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애가 공부에 흥미도 없고 축구에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애 기르는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썩어? 그리고 어머님도 교육 문제 같이 신경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니까 나도 솔직히 참견하고 싶지도 않고 동서 인생이나 민준이 인생이 망하든 말든 알 바 아냐. 그러니까 제발 그 태도를 좀 고수해 달라고요. 어머님한테 듣자 하니까 먼저 민준이 교육 얘기 꺼낸 것도 형님이던데요. 어떻게든 자랑할 거리 만들고 참견할 거리 만들려고 운 띄우셔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시는 거예요? 원래 윗사람 의중을 읽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어야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민준이 교육이며 애들 진로로 운 띄운 거 아냐. 애당초 민준이가 잘하는 애였으면 어머님이며 아버님이 그렇게 걱정을 했겠어? 민준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아이예요. 잘 크고 있는 애한테 억지로 공부시켜봤자 흥미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애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자는 게 저랑 남편 방침이에요. 방침이 아니라 방치겠지. 원래 자식한테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 그렇게 방치하다가 자식이 나중에 인생 망해서 부모 원망하면 그땐 뭐라고 할 작정이야? 낳아놓고 돈 벌면서 애 막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학대나 다름없는 거 알고 있지?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학대란요. 우리 민준이가 가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어요. 교육 문제도 저희 부부가 멋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상담 받아보고 정하고 있고요. 형님이 똑똑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형님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참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버릇 좀 고치시면 안 될까요? 아, 동서 내가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동서한테 매일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정시로 좋은 대학 가는 거 힘든 거 알지? 날이 갈수록 관문은 좁아지고 있으니까 수시부터 신경을 쓰고 성적 관리도 하면서 봉사활동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한둘이 아니라고. 스타들을 관리하듯이 부모가 매니저 역할 해주면서 애 교육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해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렇게 해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까 말까인데 아주 태평한 소리를 하는구나. 말했듯이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상담받아서 정한 방침이라고요. 민준이도 지금은 이것저것 진로 모색하고 알아보는 중이고요. 그래.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겠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막일이나 다를 바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변 분들도 딱 그 수준일 거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글쎄. 동서가 하도 답답하게 굴어서 할 말이 많았는데 그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은 된다. 동서가 받아들일 마음 없으면 속위의 경 읽기밖에 더 되겠어? 그렇다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동서 위에서 좋은 얘기들 해주는 것도 뭔가 아깝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알아서 한다고요. 하하하,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하겠어. 앞으로도 계속 참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언젠가는 동서도 이런 내 마음 이해해 줄 날이 오겠지. 내가 동서랑 가족 위해서 희생할게. 가족들이 설날이며 명절에 모일 때마다 지영이 자랑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들 민준이가 기죽게끔 잔소리를 해대는 손윗동서. 이 문제로 여러 번 말을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는 사람이라 아들에게는 아예 무시를 하라고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윗동서에 대해 저나 민준이 남편보다도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카 지영이었죠. 숙모,
제가 조만간 집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집을 나간다니. 학원 줄여달라. 봉사활동 힘들다. 집에서 문 벌컥벌컥 열지 말라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감시 카메라까지 달아놓고 저 방안까지 감시하는데 이게 감옥 아니겠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는 해봤고? 아빠는 엄마 눈치 본다고 무조건 엄마 편만 들고 있어요. 엄마는 아무리 얘기해도 무조건 본인이 맞는 사람이고요. 제가 맘 같아서는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자퇴해버릴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엄마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인생을 망쳐야 하나 그런 생각만 해요. 지영아, 네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솔직히 저도 좋은 대학 가고 싶죠. 그런데 맨날 공부 잔소리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고마워요, 숙모. 엄마 같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제 투정까지 들어주셔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니. 집이 감옥이나 다름없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지영이었지만 손윗동서의 성격과 고집을 꺾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불쌍해서 이 문제로 얘기를 꺼내보았지만 역시나 손윗동서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죠. 형님, 지영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공부량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지영이 공부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애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은 얘기라서 그래요. 보니까 방 안에 감시 카메라까지 달아두면서 애 괴롭히는 것 같던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켜서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요. 내가 딸을 낳기는 했어도 아들 낳은 동서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자식 교육도 잘 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참견 좀 그만할래? 언제는 가족이니까 서로 참견하고 얘기해도 된다면서요?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은 뭔데요? 그거야 바른 방향을 아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동서가 말하는 건 낭떠러지야. 삼류인생이라는 절벽으로 향하는 헛소리를 우리 지영이한테 주입하려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 사는 건 민준이 하나로 끝내줘. 응? 저는 지영이 인생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애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고집 부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애를 학대하실 건데요? 그 착한 애가 오죽하면 비뚤어질까 고민을 할 정도냐고요. 남의 딸 신경 쓰지 말고 동서 아들이나 신경 쓰라니까? 우리 지영이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애야. 인생 살면서 장애물 몇 번 만날 수야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질주하려면 지금 속도보다 느려져선 안 된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지영이한테 헛바람 좀 넣지 말자. 응? 몇 년 뒤면 누구 교육 방침이 옳았는지 드러날 테니까 개소리 좀 그만하라고. 개소리?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개소리를 개소리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그럼 앞으로 또 지영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동서 원하는 대로 민준이 문제는 신경 안 써줄 테니까 다신 까불지 말라고. 결국 저는 저희 가족에게 참견하지 않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얻어낸 채로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윗동서가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지영이의 문제에 대해 아주버님이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저로서도 손쓸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간의 시간이 흘러 지영이는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어 아예 책을 놓게 되었고 민준이는 의사가 하고 싶다며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인지 매일같이 공부를 했고 정말이지 무서운 속도로 성적이 오르더니 나중엔 떡하니 의대 합격까지 하고 말았죠. 당연히 집안의 경사라고 할 수 있었고 가족 모두가 축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콧대 높고 거만한 데다 참견질을 해대던 손윗동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축하 파티가 한창일 때도 등장하지 않던 손윗동서는 도중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을 비추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서운하네요. 남편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하시더니 이런 데에 돈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파티를 해주겠다고 넙죽 그걸 받아? 거절을 해서 그 돈 저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 경제는 생각 안 하냐고. 형님, 술 드셨어요? 어휴, 술 냄새. 지영이랑 같이 온다고 하시더니. 지영이랑 내가 여길 왜 와? 걔 지금 하버드 대학 가려고 공부 중인데 이딴 데를 왜 오냐고. 네, 공부 때문에 바쁜가 보네요. 평소에는 내가 말하는 것마다 태클 걸던 사람이 오늘은 어째 고분고분하다? 시부모님 앞이라고 얌전 떠는 거야? 아니면 꼴에 또 아들이 의대 붙었다고 자존감 좀 생기셨다. 이건가? 형님, 적당히 하세요. 지금 다들 축하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붙었다고 무슨 축하 파티를 하냐고. 나라 경제가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무슨 축하 파티를 하냐고. 개나 소나가는 의대 붙었다고 아주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네. 그만하라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신 자리에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댔구나 하니까 민준이가 버릇이 없는 거야. 애가 의대 붙으면 뭐해? 인성 쓰레기인데 나중에 의사 돼봤자 사고만 일으키겠지. 적당히 해요. 그리고 개나 소나 가는 의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삼수에서 대학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지영이보다는 낫지 않나요? 의대가 개나 소나이면 개보다도 못한 지영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 이게 보자 하니까 이 미친년이 아주 죽여달라고 용을 쓰네? 보자 하니까 뭐. 나도 많이 참았어, 이 미친년아. 오늘 아버님, 어머님 계신 데서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이 미친년이 축하 파티에서 욕설을 해? 어머님, 지금 이거 이 미친년이 욕하는 거 보셨죠? 제가 2년보다 나이도 많고 똑똑한데 왜 이런 꼴을 당하냐고요. 말해보세요, 어머님. 빨리 2년 요절을 내라고요, 아버님.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의대 갔어야 하는데. 아이고, 왜? 적당히 해. 이게 무슨 추태야. 우리 딸이 나버리고 연락도 안 받고 내가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하냐고. 구획. 여보, 와서 여기 형님 등 좀 두들겨봐. 봉지 챙겨오고. 동서, 어떻게 해야 자식 의대 보낼 수 있는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동서. 도와줘, 동서. 울며 불며 통곡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토하기까지 하며 온갖 추태를 부리던 손윗동서. 나중에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이야기를 듣자 하니 지영이의 반항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을 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등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내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준이가 의대까지 합격을 했으니 눈이 돌아가 파티에서 난장을 부릴 만도 했죠. 그 뒤로 만나게 된 손윗동서는 더 이상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아서 설설 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저는 만족하고 있답니다. 지영이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윗동서 같은 못된 엄마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름의 반항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연락을 해보니 현재는 자취를 하고 있는 중으로 손윗동서가 울며불며 매달리든 말든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남인 것처럼 지내고 있다 들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그토록 열을 올리던 교육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게 된 손윗동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